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성희롱, 성추행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듯이 여행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여성을 만만하게 보고 또 여성을 희롱하면서 자신이 힘적으로 우위했다는 걸 느끼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그런 어딜 가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팔 포카라를 여행할 때였는데 대로변을 지나가는데 웬 관광객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밀하게는 저를 부르는 얘기는 아니고 니하오, 곤니치와 그러면서 이제 동양 여성인 저를 희롱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열받는 일이 있어서 걔네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4명 정도 됐는데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나갈 줄 알았지 다시 이제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 허리에 손 딱 얹고 너 나 알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냥 이제 지나가는 동양 여자가 있어서 불러본 건데 아무 생각 없었죠, 얘네들은. 아니 자기들이 이제 프렌들리한 성격이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프렌들리해? 그럼 저기 동양 남자 지나가네. 가서 니하오 해봐. 저기 서양 여자 지나가네. 가서 헬로우 해봐. 얘네들이 사실 동양 남자나 서양 여자나 서양 남자한테는 함부로 못 그러거든요. 동양 여자가 지나가니까 니하오 헬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걔네들한테 따지고 화를 내서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었어요. 너 미안하다고 해 빨리. 미안하다고 해 빨리 쏘리라고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을 부르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걸 catcalling이라고 해요. 방금 제가 들었던 예처럼 뭐 곤니치와, 니하오, 칭칭총 이런 건 동양 여성에게 발생하고요. 보통 헤이 프리티, 헤이 섹시 그러면서 부른다거나 뭐 입으로 휘파람 소리를 낸다거나 입으로 쪽쪽 뽀뽀하는 소리를 내거나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해요. 예. 이런 catcalling은 할 일 없는 남자들이 지나간 여성을 희롱하는 건데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인도나 이란처럼 여성 인권이 바닥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진국에 가더라도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좀 치안이 안 좋은 지역에 가면 할 일 없는 남자들이 있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희롱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 유일한 오락거리거든요. 방금 든 예에서 저는 이 친구들에게 참된 교육을 시켜주고자 다시는 동양 여성에게 니하오를 외치지 마라 그러면서 가서 따졌는데 보통 길거리에서 우리가 catcalling을 당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시간이 많고 할 일 없는 남자들이 여자가 지나가니까 즐거움을 얻으려고 catcalling을 하는 거거든요. 할 일 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두 눈에 경멸이라는 글자가 떠오를 정도로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그 자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catcalling 같은 경우에는 길을 후비면서 그냥 무시하면 돼요. 나중에는 하도 당하면 이력이 나서 뭐 You are so pretty, sexy 그러면 I know, thank you 그러고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그냥 그 정도로만 반응하면 되는데 근데 catcallin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하룻밤 같이 자자 그러면서 그럴 땐 정말 단호하게 NO라고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제 지인은 여행지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면서 하룻밤 같이 자자 얼마냐 뭐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오발탄 흉내를 냈대요. 웩 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가 감히 나랑? 이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많은 여행 안내서에서는 뭐 가짜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라 그런 팁도 있는데 해봤는데 안 먹혀요. 상대한테 일부 일처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해도 걔가 알 바가 아니거든요. 나 결혼했어. 나 남자친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나 세컨드로 삼아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도 결혼했잖아. 나한테 왜 이러니? 그러면 그래도 애인은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다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하고 계속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겠네 라는 표정으로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얼른 헤어지도록 합시다.
이건 제가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밤이 돼서 숙소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어서 한 저녁 8시쯤이었는데 웬 오토바이 한 대가 맞은편에서 오더니만 제 길을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을 막아서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막아서고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사실 조금 겁이 났어요.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 사실 여성 여행자들이 여행하면서 겪게 된 문제가 대부분 이런 건데 운이 나빠서 사이코패스를 만나지 않는 이상 동네 잡배들 그러니까 동네에 이제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눈앞에 여성 여행자가 있으니까 한번 건드려 보자 하고 이제 길을 가로막거나 뭐 말을 걸거나 이런 경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선 재미겠지만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심이 드는 위협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쫄면 진다는 거죠. 상대는 눈앞에 있는 여성을 희롱하면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게 눈앞에 있는 게 남자가 아니라 동네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개가 나의 길을 막아서고 짖고 있는데 내가 만약 등을 돌려서 도망가면 개는 쫓아와서 저를 잡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개한테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역시 개는 저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기싸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쫄지 말고 아니면 등 돌리고 도망가지 말고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팔짱 끼고 그렇게 상대에게 나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비해서 호신술을 배워두거나 호신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언제나 권장드립니다. 저도 지금 크라브 마가라는 근접 격투 무술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할게요. 이걸 배워서 좋은 점은 내가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하지만 정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호신술을 할 줄 안다고 그걸 하거나 아니면 호신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휘두르지 말고 일단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서 도망가는 게 먼저입니다. 호신술이나 호신 무기는 정말 마지막 선택이어야 해요. 그래서 평소에 시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게 문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소리 지르고 어떻게 도망갈 건지를 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여행지에서 생길 수 있는 성희롱과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네요. 과거의 기억들도 막 뭉게뭉게 솟아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성희롱과 성추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놈들이 있어서 여성 여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